안녕하세요. 르노코리아 분당 오리 대리점 송진하입니다. 오늘은 그랑콜레오스의 모든 버튼을 한번 눌러보고 그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운전석으로 한번 가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차량은 그랑콜레오스 에스프리 알핀 트림의 차량이고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의 이 시트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 내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차를 납차를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이 그랑콜레오스의 다양한 성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고객님들께서 이 차량의 그 사용법을 모르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한번 그랑콜레오스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 지점에 시승차가 없어요. 이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지금 원래 있던 시승차는 본부에서 가져가 버리고, 시동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한 번 누르면 모두 원이고요. 한 10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모두 트럭에서 주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일단은 모드 2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동이 걸린 것처럼 되고요. 자, 여기는 전시차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카드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자, 그럼 먼저 하이패스 카드를 넣는 법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카드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서 심 하이패스 카드를 치시면은 나오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이패스 카드를 넣는 곳은 여기 룸미러 위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카드 넣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열고 IC 칩이 있는 곳을 보이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선물 자동 충전 카드입니다. 저거는 이번 주에 출고할 고객님께 선물로 드려야겠습니다. 핸들 쪽에 있는 버튼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 버튼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키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쪽 그 크루즈 컨트롤 부분은 시승차가 오면은 그때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행 중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주행 중인 속도에 맞게 그 설정이 가능하고요. 속도를 늘릴 때는 이 버튼을 위아래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버튼은 차간 거리 유지인데요. 요 3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짧게, 중간, 길게.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은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끝내는 캔슬 버튼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자, 여기는 음성 인식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아리아 라고 부르면 이렇게 음성 인식이 진행이 됩니다. 잘 못 들었어요.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음소거 버튼이고요. 자, 블루투스 통화를 할 때는 이 버튼이 전화를 받는 거, 이 버튼이 전화를 끊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이제 즐겨찾기 기능이래 가지고 이걸 누르시면 센터 화면에 이렇게 명령어가 뜨게 되는 건데요. 뭐 어라운드 뷰로 설정하셔도 되고, 테일게이트 설정하시면 돼요. 테일게이트로 설정하시면은 이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은 그 트렁크 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이제 버튼입니다. 어라운드 뷰로 설정해 놓으시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차량에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방향 지등 버튼이고요. 다시 뭐 이건 다 아시죠? 위아래로 올리면 방향 지등이고, 이거는 헤드라이트. 보통 오토로 놓고 하시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바꾸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있는 리셋 버튼이 있죠. 이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클러스터의 왼쪽에 있는 이 정보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순간 연비, 지금 현재 총 주행거리가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타이어 상태. 근데 타이어 상태가 지금 kPa라는 단위로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LPI로 그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하기 때문에 저거는 이따가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에너지 플로우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가 지금 100km를 가는데 몇 리터를 쓰느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리셋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셋이 돼서 주행 거리와 평균 연비를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어 노브 옆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돌리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컴포트 모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스포츠 모드를 바꾸시면은 이 클러스터 왼쪽 아래에 RPM 게이지도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AI는 거의 자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스노우는 눈이 올 때 좀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에코는 조금 연비를 좋게 만드는데, 보통은 이제 컴포트나 이제 좀 AI 둘 중 하나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엔진이 안 걸려 있어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요. 저 물방울과 번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낮음, 보통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그 회생제동 모드입니다. 회생제동 강도를 말하는 건데, 그 회생제동을 이제 바꾸기를 원하시면은 요 기어 노브를 이렇게 옆으로 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요. 이렇게 하시면 낮음, 자동,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보통, 높음으로 되는데, 보통은 이제 오토로 놓으시면 되는데, 높음으로 놓으시면은 이 차가 좀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멀미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낮음이나 보통으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맨 위에 있는 이 로장주 로고를 누르시면은 요게 이제 차량 사용 설정인데요. 이렇게 세 분까지 자기에 맞게 고를 수 있고요. 여기 시트 같은 경우에 요 운전석 요걸 누르시면은 운전석 앞에 있는 요 앞에 나오는 UHD 팝업 스크린에 대한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운드도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고요. 차를 잠그고 열 때도 개인의 취향대로 바꿀 수 있고요. 내착 찾기 모드의 경적 라이트, 경적이 싫으신 분은 라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도어 핸들 센서로 여기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 도어 핸들에 센서로 문을 열 수 있는데, 그때 모든 도어를 열지 아니면 그 센서가 있는 부분만 문을 열지 또 선택할 수 있고, 키 버튼으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보면요, 맨 위에 운전 설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연동, 이거는 이제 핸들 조향력 그래가지고 드라이브 모드로 연동해서 핸들이 이제 움직이는 걸 조절할 수 있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시면은 그 3D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것도 개인 편의에 따라서 끄고 켜고 할 수 있고요. 눈길 주행 모드로 바꾸시면은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글자의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눈이 많이 와서 길이 하얗면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눈길 주행 모드로 바꿔주시면은 글자를 좀 더 또렷하게 잘 보실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은 여기 있는 이 버튼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코트 웰컴 라이트는요, 하차 후
도어가 잠금 상태가 됐을 때 일정 시간 동안 라이트를 비춰줘가지고 운전자가 이제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서 좀 어두운 곳에 가면은 살짝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정하는 건데요. 보통 한 30초 정도 놓으시면은 충분히 안전한 곳까지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웰컴 라이트는 이제 차량에 접근 시에 라이트를 켜주는 거고요. 칠레등도 도어 열림 시에 이거는 이제 다 이렇게 그 설정으로 해놓으시면은 편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스 청취 모드로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 청취 모드는 모든 좌석, 그 다음에 운전자 모드로 가능을 하고요. 보스 오디오 파일럿은 차량 외부 소음에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이 사운드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외부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끄기나 저나 중전도로 놓으시면 되는데,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래도 차가 이제 풍절음이나 바람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고로 놓으시면은 음악을 좀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 사운드 트루 시스템은 뭐냐면 이제 음원을 디지털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음향 효과를 최대한 복원시켜 줘가지고 그 원음에 가까운 그런 풍부하고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주행시 사운드 볼륨이 있는데요. 터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띡 원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요거 방향지시등을 올리면 나는 요 소리, 요 소리를 낮게도 높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운드의 이제 고급 설정에 보시면 요 페이드 밸런스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음향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자, 이퀄라이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클래식이나 가요, 팝, 그다음에 헤비메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 이퀄라이저로 이제 옮겨서 좀 더 풍부한 음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차량 잠금 모드, 내 차 찾기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누르시면은 이제 스마트 키에서 열림을 눌렀을 때 경적화가 라이트가 같이 나는 거고, 당연히 라이트는 이제 라이트만 반짝거려 가지고 차를 찾을 수 있고요. 아까 도어 핸들 센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키 버튼도 말씀드렸고. 자, 잠금시 경적은 뭐냐면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스마트 키로 차를 잠갔을 때 이제 르노 자동차 특유의 빵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싫으신 분들은 잠금시 경적을 꺼두시면은 이 라이트만 반짝반짝거리고 차량이 잠그게 되고요. 잠금시 사이드 미러 접힘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능을 열어놓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차량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뭐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바꿔줘도 됩니다. 주행거리 초기화 여기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최근 주행 정보도 주차 후, 주유 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기 즐겨찾기 버튼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자, 다 눌러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와이퍼도 후진 관련 디드 와이퍼, 후진 시 디드 와이퍼를 자동으로 켤 수도 있고, 앞유리 와이퍼 교체 위치 뭐냐면요, 이 와이퍼가 그랑콜리오스는 그냥 손으로 들어서는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이제 눈이 왔을 경우에도 이제 이 와이퍼를 좀 올려놓으면 좋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ON을 시켜놓고 와이퍼를 움직이면 이 상태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와이퍼를 올려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와이퍼의 블레이드를 갈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끄시면 돌아갑니다. 제스처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뭐 이 센터 화면을 뭐 2손가락, 3손가락, 1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스템에 단위를 누르시면 거리, 킬로미터나 마일, 온도, 섭씨, 화씨, 타이어 압력은 아까는 이제 kpl이 되었는데 요거를 psi로 바꾸시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공기압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거는 100km를 가는데 몇 리터를 쓰느냐기 때문에 헷갈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터당 몇 킬로미터로 갈 수 있느냐는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모든 공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끌 수도 있고, 여기서 온도를 바꿀 수 있고, 싱크를 누르시면은 동승 속도, 운전석과 동일한 조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스템 맨 밑에 보면 네트워크 초기화와 공장 초기화가 있는데요. 이 버튼은 뭐냐면 아무래도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 43기의 ECU가 무선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약간의 그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네트워크 초기화나 공장 초기화를 통해서 차를 가장 최초의 공장에서 나올 때의 수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모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운전자 보조부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로 변경 보조 같은 경우에 차속이 65km 이상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면 그쪽으로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설정을 누르셔가지고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그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고요. 자동 속도 제한 보조 같은 경우에 요 기능을 이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사시는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보통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면 이 속도 제한에 걸려 있을 경우에 110km로 달리다가 속도 제한이 90km면은 수동으로 90km로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이 기능을 켜 놓으시면은 그 앞유리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한 그 도로에 속도 제한으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켜 놓으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좀 더 스마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차선 유지 보조. 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보는 진동이나 사운드로 바꿀 수 있고요. 긴급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돌 방지 보조, 긴급 제동 보조, 전방 충돌 경보도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고요. 후방 충돌 경보,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자, 이렇게 다양한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행 안전 보조에는 도로 표지판 인식 속도 경보와 차선 변경 보조, 사운드 경보 등이 있고요. 이것도 그냥 본인 고객님께서 편하신 대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랑콜레오스가 자랑하는 기능 중 하나가 요 풀 오토 파킹인데요. 풀 오토 파킹은 일단 시동을 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시승차가, 참 이게 시승차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시승차가 오면은 요 부분은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라운드 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어라운드 뷰에서 요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안내선, 장애물 거리 표시, 이런 것들이 표시되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 트랜스페런트 셰시를 누르시면은 차량이 투명해 보여서 이 차량 밑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상단을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하얀색으로 된 부분들이 현재 활성화된 것이고, 까만색이 꺼진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 동승식 스크린을 켜고 끌 수 있고, 오토홀드 이런 것들도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랑콜레오스에는 이 물리 버튼이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시동 버튼, 비상등, 온도 조절, 송풍량 조절이고, 여기는 이제 모드, 바람이 나오는 그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오토 에어컨이나 이제 이 공조를 오토로 할지 아닐지로 선택하는 거고, 에어컨 버튼, 공기 순환, 대기 순환 버튼이고, 요거는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열선입니다. 여기에 핸드폰을 넣으시면 무선으로 자동 충전이 되는, 여기가 이제 무선 자동 충전 기능이 되는 곳이고요. 기어 노브에 여기 이제 이걸 파킹을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전자식 사이드가 체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 버튼은 누르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중립 주차하는 법은, 요즘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중립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지만 중립 주차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한번 쓸어 내리시고 오토홀드를 끄시고 N에서 자동 작동 주차 브레이크도 끄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꾹 눌러 주십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해제.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은 중립 주차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끄시고 나오면 차량을 밀 수 있게 됩니다. 설정 차량 잠금 키에서 잠금 시 자동으로 윈도우 닫기를 선택해 놓으시면은 스마트 키를 잠그면 이 창문이 다 자동으로 잠그기 때문에 만약 실수로 창문을 열어놨는데 비가 올 경우에 시트가 다 젖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꼭 체크해 두세요. 공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공조 버튼이 있고요. 여기 좌석을 누르시면 이렇게 열선과 통풍 위치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열선이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열선 스티어링도 외부 온도가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열선 스티어링 휠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통풍 시트도 한번 누를 때마다 3단계로 할 수 있는데 공조에서 요 뒷좌석을 누르시면 요 뒷좌석 부분도 공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키에서 잠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창문이 모두 닫히고요. 열림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시면 사이드 이렇게 창문이 모두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스마트 키를 사용해서 창문을 모두 열면 이렇게 자동 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맨 밑에 있는 버튼은 원격 시동 버튼인데요. 일단은 잠금 버튼을 눌러서 차를 잠가 놓고요. 원격 시동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에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키를 갖고 가까이 가시면은 문이 열리는데요. 그 상태에서 바로 운행을 할 수는 없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눌러 주셔야 그때 이제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팁은 잠금 버튼을 2번 빠르게 누르시면 소리가 나면서 이 미등이 한 25초간 전멸됩니다. 이렇게 차를 잠그고 갈 경우에 안전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열림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한 50초 후에는 차가 다시 잠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키를 갖고 이 차량 끝부분에 센서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차량이 잠기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게 잠기고 열리는 기능이 싫으신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좀 더 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키 뒷면에 이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비상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스마트 키 배터리가 다 됐을 경우에 요거를 하고 여시면 경보음이 울리겠죠. 그러면 이 스마트 키를 경보음이 울린다는 가정하에 이 스마트 키를 컵홀더에다가 넣으시고 시동을 걸면은 경보음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이제 좀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기능인데요. 이 뒷좌석 문에 키를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임시키를 넣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이 문은 안에서는 열 수가 없게 됩니다. 밖에서 열어야 문이 열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선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 도어에 있는 키들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드 미러 버튼인데요. 수동으로 이거를 잠그려면 이걸 돌려서 맨 위로 해놓으시면은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고 오른쪽으로 해놓고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은 사이드 미러를 본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왼쪽이고요. 가운데 놓으시면은 중립 상태입니다. 이 도어 잠금 버튼을 활용해서 창문을 모두 열고 닫을 수 있는데요. 도어 열림 버튼을 오래 누르고 계시면은 창문이 모두 열리고 잠금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창문이 모두 닫힙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전석 문 밑쪽에는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오래 당기고 있으면은 트렁크 열리고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당연히 닫히겠죠. 네, 지금까지 르노코리아 분당 오리 대리점의 송진하와 함께 둘러본 그랑콜레오스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이게 전시차기 때문에 시동을 걸 수 없어가지고 좀 기능을 못 보여드린 것이 몇 개 있는데 저희 전시차가 들어오는 대로 그 부분 추가해서 조용히 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그랑콜레오스에 대한 문의는 르노코리아 분당 오리 대리점 송진하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차량에 대한 문의나 견적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